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이번 편은 모뉴먼트 밸리를 거쳐서 미티어 크레이터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모뉴먼트 밸리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밤에 도착하는 바람에 이렇게 멋진 곳이 지구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묵었던 호텔은 더 뷰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뷰가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예약이 조금 힘든 편입니다. 저는 거의 2달 전에 예약했는데 3층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2층 방을 잡았습니다만 2층의 뷰도 꽤나 멋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이고요. 운치 있게 달도 있었어요. 그리고 별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변에 큰 도시가 없고 공기가 맑아서 굉장히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해가 떠오르고요. 동영상으로 담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 멀리 지평선까지 공기가 깨끗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발코니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운치 있는 일이었어요. 더 뷰 호텔에서 인증샷 한번 찍고요.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주차장의 풍경도 굉장히 멋있어요. 이제 호텔을 나와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조금 달려야 됩니다. 일반 세단보다는 SUV가 편리해요. 세단의 경우에는 바닥을 긁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현지 가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이킹도 가능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뷰 포인트라는 곳이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는 차를 잠시 세우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첫 번째 포인트인 이스트 미튼이라는 지점이고요. 이곳에서 만난 다른 나라 여행자분들하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념사진 하나 찍고요.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봅니다. 이 바위는 전반적으로 넓적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앞에도 엘리펀트라고 써있긴 하는데 지도를 찾아보면은 저 앞에 있는 뾰족한 3개의 바위는 Three Sisters라고 돼 있어가지고 세자매 바위라고 하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저렇게 돌을 얹어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이킹 로드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바위는 옛날에 에어울프가 나오는 바로 그곳인 것 같아요. 부처님 손바닥의 느낌인 바위도 있고요. 저 바위를 돌아서 나가면은 좋아요라고 이름 붙인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엄지척의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따봉을 한 번 더 날려줘야죠. 따봉. 가다 보니까 특이하게 생긴 나무와 바위가 있어서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또 멋진 바위가 있어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포즈는 엔텔럽 캐년에서 원주민 가이드가 알려준 건데요. 아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꽤나 높은 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이한테는 꽤나 높은 바위였어요. 여기는 유난히 차가 많았던 지점인데요. The Artist Point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까지 들렸던 포인트 중에서는 가장 넓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용무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트럭이 투어 차량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곳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웅장합니다. 시간 여유만 된다면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에 따른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담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도 있네요. 가운데 부분에는 잠시 앉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혹시 윈드터코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병대에서 암호병으로 활약했던 나바오 원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모뉴먼트 밸리 투어를 마치고 이제 미티어 크레이터를 향합니다. 베링거 운석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약 5만 년 전에 초속 18km의 속도로 지구와 충돌한 대략 50m 크기의 철질 운성에 의해 만들어진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주차장이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변에 RV 파크도 있어요. 이것은 의외로 사유지라 입장료가 1인당 29불로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매표소와 전시관이 있는 건물을 지나오면 웅장한 모습의 운석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19세기의 서부 개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20세기 초에는 이곳이 화산 폭발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곳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달에 있는 크레이터도 화산 폭발로 생겼다고 생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연구자들이 이곳을 연구했지만 결정적으로 운석 충돌로 생긴 곳이라는 것은 슈메이커 랩이 해성으로 잘 알려진 유진 슈메이커 박사가 충돌로 인한 광물질인 충격 석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서 화산 폭발이 아닌 운석 충돌로 이루어진 운석공임이 확실하게 결정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닌데 바람이 이렇게 센 것은 처음이었어요.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운석공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저 아래쪽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쌍안경인데 저 쌍안경으로 운석공 바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요. 이날 시윤이는 거의 날아갈 뻔했어요. 난간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쌍안경을 보는 것은 무료입니다. 동전을 따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쌍안경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저 우주인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저곳에서 아폴로 우주인들이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충분히 구경을 했으니 이제 실내로 이동해 봅니다. 실내로 이동하기 전에 저렇게 멋진 전경샷을 하나 찍어주고요. 박물관 입구에는 운석이 떨어졌을 때의 신문기사가 나간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물론 베링거 운석이 떨어졌을 때는 아니겠죠. 지금 보니까 영상이 조금 어지럽게 촬영이 되어 있네요. 이 전시관 안쪽에서는 운석 샘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락한 운석이 어떤 운석이었는지, 그리고 이 운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티어 크레이터와 달 표면에 있는 크레이터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요. 달에 있는 크레이터와 비교하면은 와, 이거는 굉장히 작은 편이네요. 기념품 가게를 지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보면은 실제 아폴로 11호 비행사들이 연습할 때 썼던 아폴로 테스트 캡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요, 이 캡슐에 대한 설명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좀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캡슐 옆에는 우주복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레플리카 느낌이 많이 나서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 창을 통해 밖에 대자연을 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봤습니다. 저 창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메테오 크레이터 방문을 마치고요. 한 군데 더 들린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분량이 조금 많아서 다른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보는 시훈아빠였습니다.